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상에서 규모 3.0 미만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한 가운데 규모 2.3 지진이 또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유사한 규모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이라며 일단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시설보다 크기는 최대 100배 작으면서 안전성은 월등히 우수해 미래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규제 대원칙이 마련됐습니다. 모든 원자력 규제에 적용되는 원전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되 방사성 물질의 환경 방출을 줄이고 해체도 쉬워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제시됐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지 시간 25일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우주 탐사 공동 의향서에 서명합니다. 양국은 이번 서명을 계기로 우주 연구 분야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우주 통신과 우주 항해, 달 연구 분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첫 화성 탐사선이 촬영한 화성의 컬러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이미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인 탐사선 텐원 1호의 궤도선에 장착된 원격 감지 카메라가 촬영한 14,700여 개 이미지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먹방이나 쿡방 등을 즐겨보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아침 결식률과 야식 섭취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보는 미디어 등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상에서 규모 3.0 미만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한 가운데 규모 2.3 지진이 또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5시 3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2.3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41분과 50분에도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과 규모 2.4의 지진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동해시 해역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 5차례를 포함해서 지진이 모두 16차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유사한 규모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이라면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에는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6월과 7월에도 예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발표한 3개월 예보에서 늦봄인 5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커 때이른 더위가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이 시작되는 6월과 장마 기간이 있는 7월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서 시작부터 뜨거운 여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5월과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7월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유럽에서 매년 청소년 1,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 환경청은 보고서에서 해마다 18세 이하 1,200명이 대기 오염으로 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럽연합 소속 27개 나라를 비롯해서 스위스와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럽 환경청은 대기 오염 물질은 천식이나 폐 기능 감소, 호흡기 감염 등과 같은 질병 위험을 높인다며 성년이 되더라도 만성 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먹방과 쿡방 등 음식과 관련된 동영상을 즐겨보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아침을 거르거나 야식 섭취 등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전국 800개 학교의 중고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먹방과 쿡방을 보는 중고생들이 주 5회 이상 아침을 거르는 비율은 40.7%로 보지 않는 학생들의 결식률 35%보다 높았습니다. 야식 섭취율도 먹방과 쿡방을 시청하는 청소년들은 24.2%로 시청하지 않는 청소년의 섭취율인 21.9%보다 높았습니다.
지병청은 먹방과 쿡방을 시청하는 학생들 중에서 좋지 않은 식습관 비율이 확연하게 높게 나타났다며 학생들이 보는 미디어 등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경쟁 압박과 극심한 취업난에 밀려서 고립, 또 은둔 생활에 자처한 서울 청년들이 1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서울시가 취미와 동아리 활동, 직업체험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이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주변의 관심과 본인의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3살 임모 씨는 20대 시절 거의 4년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와 거듭된 대학 진학 실패가 원인이었습니다. 입시 교육에 대한 그리고 대학에 대한 열의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재수도 하고 삼수까지 저는 제 또래 청년들이 무서웠어요. 그들이 무시하진 않을까? A씨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는 우울증, 불안장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세상이 싫었던 A씨는 대부분 시간을 방 안에 틀어박힌 채로 보냈습니다. 방 안에서만 자서 가끔 새벽에 편의점 나가서 뭐 사 먹고 다시 새벽에 잠들고 다시 18시간, 20시간 자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고 게임하고. 고립 은둔 생활을 하는 서울 청년이 1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지난 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서울시가 이번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한 뒤 여러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취미 활동이나 동아리 모임, 취업을 위한 직업 체험을 지원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고립 청년들이 어딜 가서든 소속감이라고 느끼기는 힘들거든요.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좀 더 높잖아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좀 지지적인 자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은둔 청년을 위한 공동생활 숙소와 활동 공간도 늘려갈 방침입니다. 스스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시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시스템 등을 통해 고립 청년들을 발굴하기로 했는데 주변의 관심과 권유가 중요해 보입니다. 서울에 사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면 온라인이나 전화로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Look at the top, look at the top. Holy. Oh my. Wow. There it goes. 중국이 자국의 첫 화성 탐사선이 촬영한 화성의 컬러 이미지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항천국과 중국과학원은 어제 안후이성 허페이시에서 열린 중국 우주의 날 행사에서 일련의 화성 컬러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이미지는 2021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8개월간 자국 무인 탐사선 텐원 1호 궤도선에 장착된 원격 감지 카메라가 촬영한 14,757개 이미지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고 관영통신 신화사가 보도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주탐사 공동의향서에 서명합니다. 이종우 과기정통부 장관과 팜 멜로이 미 항공우주국 부국장은 현지 시간 25일 메릴랜드주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우주탐사 및 과학 분야 협력 공동 서명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서명을 계기로 우주 연구 분야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우주통신과 우주항해, 달 연구 분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 주도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기존 원전보다 작으면서도 1000배 더 안전해서 미래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소형 모듈 원자로는 혁신적 설계 기술에 맞는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 대원칙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양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증기 발생기나 냉각제 펌프 등 주요 설비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하나의 용기에 담아 크기가 최대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발전 용량은 대형 원전의 3분의 1까지 가능하고 모듈 조립 방식이라 공사 기간이 짧고 건설 비용도 저렴합니다. 사람 개입 없이 중력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 원전 내부를 냉각시키는 방식이라 안전성도 높습니다. 중대사고 발생 확률은 10억 년에 한 번으로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전기 출력을 조절할 때 기존 원전처럼 붕산을 쓰지 않아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도 적다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SMR은 사고가 났을 때 전혀 전기도 필요 없고 사람의 조작도 필요 없이 사고를 완화할 수 있는 계통들이 구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SMR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SMR 안전규제 방향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모든 원자력 규제에 적용되는 안전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일반 원칙 아래 규제 관점과 방식, 기준, 체계 등을 담은 기본 방향, SMR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설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잠재적 피폭 위험을 낮게 유지되도록 최적화하고 방사성 물질의 환경 방출을 줄이며 해체 역시 쉽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시됐습니다. 규제기관이 앞으로 이 ISMR에 대한 규제 방향을 선도하고 기준을 먼저 제시해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SMR을 개발할 수 있도록 등대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SMR은 전 세계에서 80여 개의 모델이 개발되고 있지만 표준화된 기술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5년 말까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의 표준 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6년 표준 설계 인가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전규제 방향 제시를 통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종 승인까지의 시간을 단축해 소형 모듈 원자로의 해외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국내 최대 원자력 분야 전문 전시회인 국제원자력에너지 산업전이 경북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산업전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 커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참가자들이 기존 원자로와 비교하며 장단점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해 해외 시장을 노리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 APR 1400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원자력 산업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 산업전이 경북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이번 산업전을 계기로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했던 원자력 업계가 다시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속히 그런 어떤 훼손된 공급망을 복원하고 참여하는 세계 여러 국가들과 함께 특히 코로나19로 끊어진 산업 전반의 네트워크를 되살리는 기회가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It's a joy to be here after the pandemic and finally to gather everybody, to reconnect with everybody because we've been too long separated. And that is the first target. 산업전과 함께 원자력 기술 관련 국제 학술 대회도 10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원전 수출에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산업화에도 신경을 써서 이 중소기업들이 동반으로 해외에 진출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동해안에 많은 수의 원전이 가동되는 만큼 정부 정책에 맞춰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인 마이크론 제재에 착수하자 미국이 우리나라에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나온 얘기인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패권을 저지하려고 압박 강도를 높이자 중국은 지난달 말 보안 심사 강화를 명분으로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D램 시장에서 3위인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308억 달러 가운데 33억 달러, 약 11%를 중국에서 올렸습니다. 미국의 요청은 이 마이크론의 수출 공백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메우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같이 요청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 시험대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중국 수출 감소와 실적 악화로 부진에 빠진 우리 반도체 업계는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미국과 협력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 협력 관계의 수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야 되는지 우리 정부와 기업 측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물량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마이크론의 부족분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미국의 요구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는 반도체 공급국이잖아요. 이 공급하는 데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 공급하면 전 세계 전자제품 공급망이 혼란스러워져요. 국내 반도체 업계는 전례 없는 미국의 요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직전에 나온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큰 틀에서는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되 경제 안보 논리로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북한 대량 살상 무기 WMD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1명을 동시 제재했습니다.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 동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근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돈줄로 떠오른 불법 사이버 활동을 긴밀한 공조로 제재에 나선 겁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암호화폐 세탁 등으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연섭을 미국과 함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도 심연섭을 비롯한 3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심연섭은 해외 불법 체류하며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해 수백만 달러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조선광선은행은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미가 북한과 관련해 동일 대상을 동시 제재한 건 2016년 12월 고려항공 등을 겨냥한 이후 6년 4개월 만입니다. 사이버 분야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그동안 수시로 실무그룹 협의를 진행하는 등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대북 독자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곳이 새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가 제재한 심연섭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중국과 홍콩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상화폐 트레이더입니다. 이들은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훔친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것을 도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전략 물자 수출 우대 국가 명단에 다시 포함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먼저 보건 조치를 단행한 건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절차가 복잡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복원시켰습니다. 우리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허가 심사 기준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한 지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복원 조치를 한 건 관계 개선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다시 해제를 한다고 해서 산업에 변화가 생긴다거나 그러기보다는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일본과 우리의 이제 관계가 좀 더 개선되었다,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조치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소재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그간 대일 의존도가 높았던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는 중국과 벨기에 수입 비중을 늘렸는데 품질은 낮고 가격은 비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수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이런 비용 부담은 줄고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수출액은 연간 27억 달러,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상승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교역 비중이라든지 수출입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일본과의 교역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수출 규제 해제를 계기로 양국 간의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아직 까다로운 수출 규제에 발목 잡힌 품목이 천여 가지나 됩니다. 경제협력 정상화를 위해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필수적이지만 가기 의결 절차 등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새로 뽑는 교원 수를 4년 뒤 최대 30% 가까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가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줄기 때문이라는데 교사단체와 예비교사들은 현장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새로 뽑는 교사 수를 매년 300~400명씩 줄이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4년 뒤인 2027년에는 올해보다 최대 30% 가까이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학력 인구 급감을 고려하여 교원 규모를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지역 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였고 학생 수 감소는 이미 예상했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기울기가 가파른데 교사 신규 채용에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또 2025년부터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을 할 교사와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기초학력 학습 지원을 할 교사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현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학군지와 신도시에 학생이 몰리고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학급은 무려 4,600여 개가 늘었습니다. 교사가 없어서 면 단위 학교가 사라지고 교육부는 교육 현장을 편견을 앞세워 현장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이미 10년 사이 절반 넘게 줄면서 교대생의 적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규 채용보다 교사 양성 규모가 크다며 10년 넘게 이어온 교대 정원 동결 기조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